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타라 브렉이 쓴 받아들임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타라 브렉은 미국인이고요. 임상심리학 박사고 또한 명상가입니다. 네. 그래서 임상심리 연구도 많이 했지만 음흠.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명상가로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프랙티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되게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 부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들. 음흠.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가슴에 이렇게 깊이 와닿는다고 하나? 아.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네.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됐냐면 심장에 화살이 막 꽂혀 있었어요. 아, 선생님 심장이에요? 네. 어. 그래가지고 헉 하고 저도 이제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바늘이 가시가 꽂혀 있구나, 이거 다 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 네.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은 자기를 향한 비난의 화살, 네. 바늘, 가시등을 끊임없이 막 이렇게 네. 꽂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야기?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저도 되게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네, 그러시구나. 저 갑자기 이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타라브렉 지금 우리나라에 파는 지금 우리 뒤에 보이는 저 그림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원서를 찾아봤더니 꽃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아, 꽃 그래요? 같아요. 예, 정확하진 아. 않는데 되게 희미한 꽃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의 가슴을 이제 그 심장을 찔렀던 그 화살들이 꽃으로 변하여서 그렇죠. 화살이 아니라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상상을 살짝 하면서 들었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새벽 예배 때 그러다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음. 아니, 심장에 이렇게 많은 화살이 가시가 있었어. 네, 있었어?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다가 네네.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깊이 있게 좀 기도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런 제 모습, 제 심장의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선생님은 자기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좀 보내세요? 아우, 자기한테? 열심히 보내죠, 저도. 진짜? 그럼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 열심히 보내죠. 항상 네. 하면, 아이, 그렇지 뭐. 이게 항상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떨 때는 자동 반응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기도 해요. 그냥 내가, 에이, 망가져 버려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그 정도 하면 반응을 하고 나면, 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또 그러고 있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만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다들 그러고 사나 봐요? 아, 그럼요. 자기 비난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어느 때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방향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책에 보면은 그 트랜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트랜스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의식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가수면 상태다. 그래서 뭐 무가치함의 트랜스, 자기 스스로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무가치함의 트랜스의 그 부작용에 보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네네. 혹은 삶을 체념한다. 예, 그래서 저를 보니까 한 번 일로 갔다가 한 번 절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좀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없느냐 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여기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트랜스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쵸. 저는 악착같이 이제 어떻게든지 네. 벗어나 보려고 네. 노력을 하죠. 했는데 네. 어이없게 트랜스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트랜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일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네.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감싸는 훈련을 하면 자유와 사랑이 우리 본연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받아들임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잘. 쉽지 않죠. 네. 말은 쉽죠. 네. 말은 쉬운데 예. 받아들인다는 게
나의 뭐 장점만 받아들이는 거는 항상 그것도 사실은 쉽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장점을 받아들이는 거. 네, 왜냐면 남보다 항상 뛰어난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밥 잘 먹는 것도 장점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걸 장점이라고 보지 않는 것. 왜냐면 누구나 다 밥은 잘 먹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장점조차도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다른 사람들보다 딱 띄지 않으면 장점이라고 받아들여 주지를 못하니까 네, 수용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받아들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근본적인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본적인 수용은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보고 또한 자비로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본 다음에 그거를 품어줘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 너무 이쁘죠, 그 말. 아,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난 딱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 하는 의문감이 생겼었어요.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그렇죠.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건 좀 되게 불편하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옆에 있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솔직하게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아, 나한테. 그렇죠. 자기 자신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나한테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거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 그래야지 산다. 라는 거죠. 예.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열심히. 예.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참 이게 좋은 문구네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예. 1장에 보면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네. 그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네. 또는 이렇게 뭐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탐탁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대개 별점을 정화하고 초월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에 끌린다. 이러한 완벽을 향한 탐구는 제자리를 찾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우리는 전체성과 선함이 언제나 우리의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삶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느낀다. 자기 불신이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전 여기서 자기 불신이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전이 된다는 거에 100% 동의해요. 그럼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네. 믿었는데 자기의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나. 뭐 여전히 불신이죠. 잘하고 그렇죠. 있나 마나? 잘하고 있나 마나? 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제 자신한테 이렇게 채찍질을 했는데 그게 결국 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되죠. 맞아요. 신앙적으로도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영적인 생활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똑같이 나타나죠. 뭐 사실 내 행동의 모습이 사실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사실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 교회를 다녀. 그것만으로 난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는 착해진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그 본 바탕이 있잖아요. 네. 본 바탕을 이렇게 한 번씩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그건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뭔가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위안을 갖고 있다고 그러나? 맞아요. 예. 그러면서 열심히 일만 하시죠. 예. 교회에서.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 이제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못 하고.
예. 그러니까 그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네요. 예, 그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사실 나를 불신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며, 그죠? 내 영적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뭐 회사 같지 않고 교회에서 내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그러고 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 알아주면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가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수 틀려가지고 이제 네. 그런 거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뭐 수틀려도 막 그렇게는 못 하시는데 네네, 맞아요. 교회에서는 돈 내고 다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유롭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신의 존재 증명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귀함을 알고 인정을 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네, 맞아요. 37페이지에 우리의 부모와 문화는 우리에게 뭔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 우리 본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무가치함과 트랜스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몇 년, 몇십 년을 보내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네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에덴 동산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군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저희와 상관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끊임없이 부모님들한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나왔다.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우리는 부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통해서조차도 온전한 수용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는 뭔가 문제가 부족하다. 있다. 부족하다 늘. 그리고 뭔가 항상 미진하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아무리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부모의 욕구에 충족할 만큼 내가 너 낳고 미역국 잘 먹었다 얼마나 기쁜지라는 얘기 듣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니까요. 그분은 나하고. 근데 저는 그 창세기 이야기에서 네네. 보통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죄인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게 네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간대없고 계속 죄인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렇게 길을 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네. 근데 그거조차를 받아들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죄인은 우리의 자의식이긴 하죠.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죄인인 거지. 근데 두 가지 다 내 속에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선함도 있고. 그렇죠. 악함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뭐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형태적인 행위일 뿐인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잘못했으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죠. 숨었잖아요. 숨고 하나님하고의 이제 그 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잖아요. 풀숲에 숨고 저는 이제 그 옷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단순히 옷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이제 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먹었어요라고 했으면 저는 끝났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근데 이들은 저 여자가 시켜서 먹었어요. 뱀이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숨어버리고 가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본 마음을 가려버린 거잖아요. 내가 했어요를 안 한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절.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전 죄라고 느끼는 거지 선악과를 먹어서 죄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먹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럼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죠. 안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사람이 또 안 먹으면 또 먹었으면 어떨까라는 그 왜 계속 유혹은 사실 받는 있거든. 존재니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저 요거는 이제 약간 제가 그 썼지만 그 에덴 동산의 그 죄의 책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먹은 게 문제인가? 그런 분 아니신데?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여기서 뭐 먹은 거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네네. 그 뭐라 그러지? 죄를 지어서 이제 다시 회복돼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 네네. 그거에 대한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봤었고요. 예. 38페이지에 불안을 오히려 강화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전략들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봤어요. 네. 봤더니 첫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네. 예. 저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열심히 했죠. 부족하니까 네, 더 채워야 해야지. 된다. 그럼요. 예. 두 번째는 실패를 무릅쓰기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안전을 도모한다. 예. 제가 20대까지는 별로 이렇게 겁이 없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이렇게 해보다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 시도를 하지 않는 거. 네네. 네. 그게 안전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네. 제 모습을 좀 많이 봤고요. 음. 또 이 순간의 경험에서 물러난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실패에 단단히 대비하는 태도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딱 보면서 이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의 그 삶에 대해서 현재는 미래를 위한 삶이다. 네. 자동적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 네 번째는 계속 일을 한다. 워커홀릭이죠. 제 얘기. 저도 그래요. 저는 워커홀릭은 뭐 끊임없이 일해요, 저도. 네. 자신에 대한 최악의 비평가가 된다. 네. 예전에는 그랬어.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거는 네. 안 그러려고 제가 노력을 해. 네. 그래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요. 불쌍한 건 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최악의 비평은 하지 않고 네. 좀 그래 우리 다음부터 좀 잘해보자. 네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잘못에 초점을 둔다. 네. 당황하면 처음에는 쟤 내가 때문이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쟤 때문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네. 자꾸 하게 돼. 그러다가 그것도 제가 그래서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 그래 그 남 탓보다는 차라리 나를 보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네네. 좀 많이 돌렸어요. 네네. 보면서 불안을 오히려 강화하는 우리의 그 습관적인 전략들 이런 네네. 걸 보면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이렇게 계속 다 내 탓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 네네. 그다음에 다 여기는 빼고서 다 바깥을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끊임없이 그 핵심 주제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나 자신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이제 인정해주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가만히 나 자신을 보려고 그러면 제가 그게 왜 그렇게 힘든가 보면 괴로운 것 같아. 그렇죠, 괴롭죠. 왜 괴로운 거예요? 안 좋은 점이 자꾸 보이니까, 그리고 미진한 점이 보이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요, 되게 신랄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신랄하니까 나를 딱 보면은 예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꼬라지가 보고 싶지 별론 않다. 거죠. 정확한 표현은 꼬라지가 별론 거죠. 왜 이 꼬라지지 나는? 저는 지금까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랑의 눈으로 날 보면 내가 그렇게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죠? 그냥 열심히 살았네. 충분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야, 넌 이 나이 되도록 왜 이 꼬라지야 여전히? 뭐 집도 절도 없이 왜 이러고 살아? 보장된 것도 없이? 그거 뭐
가방끈만 길면 뭐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신랄한 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동화 사고가 되어 있는 이유가 부모님한테 또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열심히 듣고 자라긴 했잖아요.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부모가 그만두고 떠난 자리를 우리가 대신해서 차지해서 한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한테. 근데 되게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애써도 자꾸 본능적으로 이 모습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죠. 아, 내가 또 시작했구나. 그럼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아, 나를 보는데 왜 괴로운가?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고 비난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뜩찮은 게 있으세요? 많죠. 그래도 많으세요?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네.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큰 통찰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려고 하긴 하는데 네. 어제도 그런 기도하면서 나를 보려고는 하는데 너무 네. 보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절 보는 게 힘들까요? 보니까 그래 너 잘한다 예쁘다 이거보다는 날 보면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아닌데 나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보니까 렌즈 자체가 왜곡이 돼 있으니까 네. 내 자신이 예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죠. 굴절 렌즈를 이미 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렌즈를 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보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 맞아요. 전신 개조. 네, 렌즈 바꿔 끼기 하셔야죠, 이제. 제가 저의 자신을 비난할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비난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비난이 무조건 나쁜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몇 가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또 네가 질척거리기 시작한다. 또 마구 이제 생각 없이 너를 퍼주기 시작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도 들을만 한 것 같아요. 들을만 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구나라고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못한다라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걱정이 돼서 하는 비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부분인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게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제가 그 둘째 아들, 우리 탕자의 그 비유 얘기할 때 둘째 아들처럼 내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었네. 내가 이렇게 모든 걸로 허비하고 그냥 마구 낭비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놨구나라는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을 또 했구나라는 건 사실 비난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괜찮았던 이유가 진짜 내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왔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신랄하게 하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 저 집에 돌아왔어요. 탕자의 기장에서 네네네. 아버지, 저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네. 네네. 돌아왔네. 네,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나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집에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뭐 막 떠다니다가 네네. 다시 이렇게 집으로 딱 돌아와서 이렇게 좀 중심을 잡는 느낌? 네네. 예. 안착하는 느낌인 거죠. 안착하는 느낌. 네네. 예. 맞아요. 근데 항상 고민은 돼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고민이 되니까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모습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런 모습 자체도 사실 저한테도 되게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비난의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박미라는 아니랬는데 요즘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조금 전에 제가 계속 경찰하고 통화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어떠냐면 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지금 눈 터지고 막 이런 상태고 몸은 쩔고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소비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근데 아무런 이제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원래 네가 했던 거 아니야? 네가 그 처음에 소명 받았을 때 우는 사람이랑 같이 울고 웃는 사람이랑 같이 웃고 싶다며. 근데 어느 틈엔가 그 마음이 사라졌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자꾸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10년 넘었다고? 뭐 이런 마음.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야, 그래. 네가 지금 힘들 수도 있지. 몸이 피곤한데 그러면 영혼이 안 피곤해지겠어? 괜찮아. 그러고 나니까 좀 편해지긴 했죠.
사람이 암만 좋은 거를 하더라도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러니까요. 45페이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완전함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욕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병이 들고 약해진다. 불완전함을 편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달라지려고 하거나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데 빠져서 우리 삶의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불완전함에 대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불완전함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근데 사실 불완전함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완전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불완전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불완전함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러세요? 네, 그냥 불완전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불완전하니까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불편한 영역이 있죠. 그것도 영역에 따라서 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완전함이 되게 싫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단호하게 싫어요. 조금 더 이제 품어줄 수 있는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왕이면 나를 만나면 다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생활에서는 이미 제가 제 스스로가 모자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서 불완전하면 괜찮거든요.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내가 괜찮은 부분이 있고 안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있다. 네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혹시 네. 일장에서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부분들 있으신가요? 일장에서 보면서 되게 재미있잖아요. 재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닥치기 얘기를 하거든요. 바닥치기. 네네, 바닥치기. 이거 이제 AAA 그룹이에요. 알코올 중독 이제 회복 그룹인데 누구나 다 내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상태가 하거든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네, 그 조현병 친구도 내가 조현병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이제 이 친구가 치료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직까지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해봤고요. 아니면 내가 경험해야 될 바닥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꼭 바닥을 경험을 해야 돼요? 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부드럽게 말해서 이제 알아들어 먹으면 안 경험해도 될 것 같은데 말해도 안 들어 쳐먹으면 바닥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이제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각자마다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퀘스천도 저는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너 괜찮아.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아니야, 너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위안을 받고 싶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바닥치기를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야, 내가 놀랍게도 살아가고 있네라고 렌즈가 바뀌어져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원래 입원했었어요. 올 초에 수술 때문에 3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죠. 막 간호사가 피를 잘못 꽂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떨어져서 침대에 이만큼 막 묻어 있고, 그 3일은 꼼짝 못 하고 한 일주일 동안도 걸어 다니고, 그다음 제가 앉아 있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평상시로 했던 이 일어나고 앉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움이구나, 경이로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었으면 사실 못 경험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언제나 빠르게 걸어 다니고 빠르게 뭐 앉고 일어서고 이게 자연스러웠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렇죠. 사실 이렇게 싹 치워보면 그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네네. 그래서 바닥치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혹은 내 자체가 되게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근육이 다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